그래서 사실 저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물리적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나한테 많이 들어올까라고 이 밖에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이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돈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이신 정시몬 작가님 모시고 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폭넓게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그로스 리서치 처음 출연하신 건데 네네. 작가님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양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대기업 홍보실에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에 진학을 했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은 계속 좀 결과가 안 좋았고, 근데 법 공부 자체가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 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브런치에서 오랫동안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운 좋게 브런치 특별상을 작년에 받아서 올해 이제 8월 달에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고 아주 작게 여기저기 유튜브 출연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기본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시 프리랜서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네네. 네. 요즘 시대에는 진짜 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 행위들이라 해야 될까요? 여러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작가님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네요. 요즘 시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나이는 좀 있는 편인데 근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 프리랜서로 권장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권하지는 못하거든요. 권하지는 왜냐면 못한다. 불안정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체력과 이런 게 허락하는 나이대에 올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짧게 봤을 때는 해볼 만한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돈 얘기를 하면서 나오겠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시스템이 좀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줘야지 내가 내 몸을 갈아서 넣기에는 나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아무래도 조금씩 노화가 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줄까 이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고요. 변호사 시험이 계속 안 되는 과정에서 했었고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대기업도 연봉이 괜찮은 편이었고 네. 제 로스쿨 동기들은 대형 로펌들은 거의 다 가서 그러니까 이미 30대에 대부분 억대 연봉을 찍었거든요. 근데 전 방구석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 혹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벌지 못한 그 차익을 벌어들일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몇 년 동안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지? 이 사람은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 이 고민을 했던 게 쌓여온 걸 이제 브런치 정리해서 썼고 그걸 이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책으로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사전 질의 받았을 때 이런 내용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과거 이제 투자하셨던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일단 우리 작가님은 아니고 부모님 이야기 같은데 주식을 하다가 많이 잃으셨다. 이런 얘기도 좀 적어주신 것 같고 직접 투자하신 것도 약간 실패를 좀 하신 건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네. 스토리들인지 좀 공개 가능하시면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주식 투자를 이제 좀 하셨었어요. 네. 2000년대 초반 정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저희 가족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금액은 모른다. 네, 아버지께서 주식 투자를 하신 것만 알고 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머니께서 군대 가기 전에 유력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매달 20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적금으로 네. 제대하고 그 돈 모이면 그거로 배낭여행을 가라. 네, 그래서 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죠. 못 갔죠? 갔어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그 돈 500만 원 모였는데 그거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불려서 투자해서 더 많은 돈 돌려주겠는데 지금까지 그 돈의 출처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럽 배낭여행은 못 가신 건가요? 유럽은 그다음에는 다른 경로로 갔죠. 배낭여행으로 유럽은 대학생 때 네. 못 갔고요.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저는 주식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네. 되더라고요. 제 동생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제 동생의 꿈은 약간 그거 같아요. 이렇게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 이상 받게 네. 되면, 이제 자유롭게. 그런 거 이제 제 동생의 꿈인 것 같은데, 저는 좀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투자를 잘 안 하게 됐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직접 투자에 실패했는데, 네. 어찌 보면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총 합계가 80만 원이니까. 네. 근데 제가 어느 시절에 그 80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였냐면 월세 44만 원 내야 되는데 네. 막 잔고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럴 때 네. 쌈짓돈 끌어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불릴 수 없을까 싶어서 사실 한 플랫폼에서 네. 기업들의 이렇게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자 몇 프로로 해서 돌려주겠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돌려받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비상장 주식으로 네.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 회사는 제가 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투자를 금을 회수하지 못한 두 경우는 이제 하나는 식당이었고 네. 하나는 영화였는데 영화는 그 영화 하나로 그 회사가 망해서 회사가 망했습니까? 돈을 투자금 회수를 못해서 소송까지 갔고 한 회사도 식당도 막 조금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망해서 네. 또 다른 회사에 지분을 넘겼는데 그 회사도 또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던 거죠. 거기도 소송으로 가고. 그걸 옆에서 이제 보면서 이게 내가 쌈짓돈이 적으니까 어차피 수익도 적구나. 이 시간에 쌈짓돈이 될 수 있는 걸 벌기 위한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80만 원 인생 공부했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앞서도 양력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뭐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 구조를 좀 어떻게 안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프리랜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뭐 빚지는 네. 뭐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저희가 하루 24시간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잠은 자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도 남이 벌어준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네.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 산업이 두 개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로봇이거든요.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일정 부분의 어떤 능력치를 좀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 생각할 때는 요새 뭐 책도 뭐 인공지능 쓴다라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작가님이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드신 책을 이렇게 써내면은 그야말로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돌발 질문입니다. 이거. 저는 사실 되게 아날로그한 사람이어서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는 IT 계열의 회사지만 대기업은 네.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기계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잘 쓰겠죠. 네.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시선이나 현실에 대한 그거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AI한테 제 생각을 학습시켜서 AI가 대신 쓴다면 현실은 냉정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전원 버리고 그 AI를 사겠죠. 네. 그럼 그게 쟤한테 안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책에서도 제가 계속 전제하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깔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하면은 되게 안 좋은 거로 들리고 현실에서 이기적인 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저희가 생각해보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남 도와주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24시간을 보내지만 다른 사람이랑은 아무리 하루에 오래 지내도 4-5시간 이상 하루에 보내는 경우 드물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랑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같이 앉아있지만 옆에 앉아있을 뿐이지 대화를 하루에 4-5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나 혼자 24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를 약간 깔아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나가는 거는 언제든지 남이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창업자들도 자기가 창업했는데 남한테 회사를 뺏기고 그런 경우가 되게 도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학습을 시킨다. 네. 제가 독점할 수 있으면 제가 갖겠죠. 근데 그게 너무 잘 되면 누군가가 가져갈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AI를 개발할 기술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I 개발할 기술은 다른 사람 개발자가 들어올 거고 돈이 필요하니까 누군가 투자를 할 거고 근데 제가 가진 거를 다 그 AI한테 주면 그들이 그걸 갖고 저는 버림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항상 하면서 나의 차별화 지점이 뭐가 될 것인가 남이 나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투자 얘기도 좀 해주셨고, 뭐 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셨는데, 저희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뭐 이상향적인 단어, 경제적 자유로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직접 투자하고 있지만 내가 결국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는 사실은 돈이 많으면 일단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언제 쓸 수 있거나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쪽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통 저희가 경제적 자유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작가님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 이거는 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 구조와의 안정화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죠. 돈을 빨리 벌어서 젊은 시절 엄청 열심히 엄청 열심히 일하는. 벌어서 대부분 요즘에 그래서 배당주로 많이 가시기도 하시고 네. 배당주를 이렇게 쫙 깔아서 어느 정도 이상 배당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뭐 건물에서 임차인한테 월세 받고 하면 이 정도 수입이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현실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뭐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 일반적인 회사원은 최소 10년 이상은 아마 일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도 그만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이 좋으면 한 10년, 15년 지나면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파이어족이 그렇게 된 이후에도 행복할까?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쵸. 왜냐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10년, 15년을 돈 버는데 본인이 올인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박사들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은 10년 넘게 자기 공부만 해요. 그래서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10년, 15년을 돈만 보고 살면 박사들이 본인 분야만 깊게 알듯이 돈에 대해서는 깊게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해야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거를 파이어족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돈이 많으면 일단 그건 해결돼. 라고 생각하고 돈에 집중하는데 사실 그 시간은 돈을 벌고 투자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필요하러 하는지 이 고민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병행을 하면은 20대 때는 뭐 체력이 들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걸 병행하기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체력이 아무래도 노화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안정적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40대 초중반에 만들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몇몇 파이어족 관련된 영상에서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거는 작가가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요. 그게 본인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책 쓰고요. 여행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친구가 세계 일주를 반년 동안 하고 책을 썼었거든요. 20대. 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에 세계 일주 마지막에 갔더니 여행도 지친다 그러더라고요. 여행도 지친다? 네.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고 경험하는 거를 병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과연 이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어족 분들이 말하시는 그 시스템은 대부분 내 경쟁력이라기보다 물리적으로 회사들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임차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네. 시스템은 지금의 그 시스템과 10년, 20년 후에 그 시스템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10년 내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부동산 임차료가 많이 들어오는 건물이 뭐 최근에 미국에도 되게 사무실 공실 많다 그러고.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출산율이 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들면 그 구조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시스템이 작동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 자유도 잃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물리적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나한테 많이 들어올까라고 이 밖에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이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이 높아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몸값은 사실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이 책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하는 부분인데 네. 연예인이랑 운동선수들 뭐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저 LG 트윈스 팬인데 올해 29년 만에 우승을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굿즈를 결제하고 왔는데 네네네 근데 네. 근데 그깟 공놀이라고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깟 공놀이가 아닌 게 이번에 LG 트윈스가 우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네. 하고 그거 인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굿즈를 사고 그렇죠.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광고 효과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나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건 그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아무나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구 선수들이 연봉 몇십억도 받고 네. 결국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능력을 개발해서 내가 20, 30대를 투자해서 남들은 갖고 있지 못한 특장점을 가져서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 작가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오늘 저는 이제 실제로 처음 이제 만나 뵙는 건데 약간 철학적으로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권하는 입장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많이 사실 직업적으로도 하는 입장이지만 과연 내가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다고 해서 행복할까? 또 생각해 보긴 하거든요. 어떤 게 행복일까? 예. 작가님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나 책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반갑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더 싫어요. 돈 중요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저는 반대로 진짜로 돈은 중요하지 않아. 돈이 뭐 상관없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거짓말이죠. 그렇죠. 돈이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돈이 아예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돈은 저희한테 자유를 선물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간은 저희가 헌법에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 또 나옵니다. 네네. 네. 그 자유권이 그만큼 헌법에서 보장되는 그렇죠. 거는 인간에게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선택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오늘 LG 트윈스의 굿즈를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돈이죠. 그렇죠. 네. 제가 통장 잔고가 67만 원 막 이럴 때 책에서도 썼지만 그때 제가 LG 트윈스 굿즈를 봤으면 네. 이거 어떻게 이 돈 주고 사?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통이죠 그때는. 그럼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돈의 막 3분의 1을 넣어가지고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29년 만에 우승했으니까 이거 몇십 년 갖고 오면 이득이야.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 책에서도 뒷부분에서 제가 하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자유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 위해서 역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나가면 조금 더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고 돈을 일단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내 수단으로 맞아요. 필요한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은 내야 됩니다. 그럼요. 주식. 저도 제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네. 주식 투자는 할 건 같은데 저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면 네. 무조건 장기를 할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책의 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리뷰 중에서 그런 리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현실 경제 생활에 대한 교과서 같다. 그러니까 읽기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부장님이 왜 사원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가? 네. 세금은 왜 내야만 하는가? 네. 이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하는가? 그리고 중간에는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우리 주머니에 넣는가? 이게 네.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사를 써준 지인은 형 이게 가운데 있는 내용이 앞으로 갔으면 사람들이 더 재밌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평양냉면 같은 책 같다.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얼핏 먹었을 때는 밍밍한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 먹었을 때는 밍밍할 수 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국물이 이렇게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맛이. 그거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어쩌면 아는 얘긴데 비슷한 얘긴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 그 저희가 살아갈 때 그 한 끗 네. 차이 때문에 뭔가를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끗을 좀 채워주는 약간 밍밍한 음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책이. 그리고 제가 항상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저희가 사실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그냥 엄청 특별하거나 튀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하던 불만 많으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끝나잖아요. 왜 라고 질문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전 어비 공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업이 앉아서 왜를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왜를 물어본 그 틈을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고민하기 힘드신 시간에 제가 대신 고민을 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그 틈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정시원 작가님 모시고 돈벌이란 무엇인가 그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더 폭넓게는 저희가 경제, 주식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많은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돈에 대한 이야기, 뭐 주식인 주식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다뤄보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책의 판매 수익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재미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사주십시오. 그리고 잘 봤다는 이야기를 또 우리 작가님 또 해당 출판사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